네,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되고 만 11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직 장병만 46명,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 58명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을 대표해서 오늘 전준영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기념식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전준영 씨를 뵈고 나서 꽤 오래 알았는데 가장 표정이 좀 한결 가벼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이.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함대에서 좀 크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고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은 사실 들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이 좀 마음에 와닿았다. 네, 좀 와닿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 민간 신분이지만은 항상 그 현장에 있는 군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정을 건드려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용맹한 부분, 그 이분들의 희생 결코 뭐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거를 많이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마음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라든지 기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예. 2023년 천안함 딱 그 화면을 보고 왈칵 울었거든요. 천안함이 부활하는 모습. 네. 역사 속에 사라진 우리 천안함이 다시 부활을 하고 그 배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승조원 중에 한 분이 또 그 탑승을 한다고 또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뿌듯했습니다. 순직한 동료들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을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 예. 맨날 항상 이렇게 반파되어 있는 이 군함을 보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뭔가 이렇게 딱 나라를 지키는 이 군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벅찼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트라우마가 다소 치유되는 네. 그런 느낌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11주기 만에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물론 네. 그 전에도 행사는 있었습니다만 네. 좀 늦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떤가요? 밖에서는 이리저리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욕심이 좀 과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전에도 좀 현충원에서 뭔가 슬픔에 강요받는 뭔가 거기서 안 울면 안 되게끔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또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보다도 뭔가 용맹과 가슴이 막 뜨겁게 만드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패잔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패잔병 같은 느낌이었다면 어제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배에 탔고 희생당했다는 그 프라이드를 느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아이 셋을 데리고 오셨어요. 네. 어제 아이도 함께 했죠? 네. 아이들 앞에 이제 11주기 만에 자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항상 현충원에 가면 이제 아빠가 우는 모습을 봤는데 아빠가 이제 뭐 사열하는 모습도 야 저거 봐라 멋있지 않냐 뭐 이제 군인다운 용맹함을 이 해군 자체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네. 또 그런 부분을 아빠가 딸아이한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었고 또 이제 행사 끝나고 네. 거기에 또 박보검 씨가 계셨는데 네. 야 아빠 백 믿고 한번 따라와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박보검 씨 이렇게 뭐 저는 누굽니다. 네. 우리 아이가 팬인데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또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바꿔 얘기하면 이런 자리가 우리 사회가 좀 진작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규모가 좀 축소됐었고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행사 직전까지 이제 참석자를 갖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현일 함장님이 전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느끼셨나요? 그래도 이제 지휘관이셔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지휘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함장님이 제복을 입고 이제 말씀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네. 군에서도. 근데 제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일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장님이랑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11년 동안 하고 싶던 이야기를 뭐 군 내에서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네. 28일 만에 많은 게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최 함장님도 자리에 모시고 싶었는데 좀 카메라 앞에 서시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예. 이 함장님도 아픔이 크시거든요. 네. 보통 제가 함장님에게 가장 죄송했던 부분이 제가 힘든 것만 항상 말씀드렸지 함장님이 지휘관이니까. 아프고 힘든 점을 우리가 캐치를 못한 게 너무 죄송했더라고요. 함장님도 하나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휘관이니까 그
깊숙이 있던 그 아픔을 전우들한테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네. 언제냐면 제가 함장님 모시고 정신과에 한번 같이 동행해가지고 내원을 했거든요. 네. 네, 그 문틈 사이에 함장님이 상담을 잘 받고 있나 이렇게 살며시 봤는데 그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강인한 모습만 보셨는데. 그렇죠. 약한 모습 하나도 안 보여주셨는데 예, 예. 전 그때 함장님 진심을 느꼈거든요. 아, 함장님도 그냥 사람이고 아픈 사람인데 항상 우리가 아프고 저도 뭐 이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만 드렸지 그런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 잘 모시고 그리고 뭐 치료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려야 되겠다. 사실 저희 질문을 드린 이유가 원래 최 함장님이 이제 전역하시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아직도 있으셔서 카메라 앞이 좀 부담스럽다고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원일 함장님에 대한 존경이랄까 신뢰랄까 지휘관이다 보니까 그런 게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병들이 국가의 의지를 했어야 되는데 국가를 대신해서 의지했던 부분도 많았던 거죠.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를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전우를 만나면 가족한테 말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해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못 드는데 항상 우리끼리는 말을 해도 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우니까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많이 또 함장님한테 하소연을 했던 부분이고 예. 많이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어한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만나는데 이제 좀 깊은 이야기를 한 2분 정도 했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해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이렇게 손목을 딱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손목이요? 네, 예. 손목 그으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른 생존자 예. 가운데서 군생활 중에 계신 분이 있는데 예. 그걸 보고서 이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고 이야기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친하신 분인데 다 매년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근데 군에 안에 있으니까 그걸 어디다가 표출을 하실 수가 없는데 그거를 자기 몸으로 자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상태까지 가기까지 이 해군에서 이 현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배려를 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인으로서 모습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은 누군가 그 자리에서 또 다쳐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우리인데 네. 그렇다면 해군에서는 그만큼 좀 배려를 해주고 얼만큼 또 이 사람이 군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크는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네, 그분은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또 내 마음 아는 또 다른 이런 해군 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없고 결국엔 몇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하신 게 이제 손목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는 거는 현역들이 지금도 그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근무하고 있다는 거는 좀 예, 지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라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다. 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해군에서 좀 그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고 진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받았었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 외에도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배 타시는 분들은 폐쇄공포증, 군인 공황장애. 해군에 계신 분들은 네. 예. 이야기하는데 방독면 훈련하는데도 쓰자마자 바로 벗게 되고 그 격실 안으로 이제 실내에 밀폐된 공간 들어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계속 외부 가판으로 이렇게 호흡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도 군 생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네. 때는요. 불가능하고 네. 배 자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배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전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역자가 34명인데요.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12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을 포함해서 나오신 분들은 어떤 뭐랄까요 치료비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배려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전역 이제 민간인 신분은 34분, 네, 이제 네. 58명에서 24분은 현역이고 그리고 34분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네. 이제 뭐 혜택을 일단은 중요한 게 찾는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보훈처든 국방부든 누군가 나서가지고 안내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쭉 왜 이 사태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누구 하나 나서서 안내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그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본인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까? 본인이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네. 근데 몰라서 저희가 그거를 찾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러면 그 왜 몰랐을 때는 네. 누군가 나서가지고 군이든 보훈처든 네. 해군이든 네.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전역할 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누군가 한 분이 와서 안내만 해줬다면 좀 그래도 힘들더라도 본인이 찾아가면서 할 텐데 네, 네. 그런 혜택 자체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있는지 몰라서. 예, 몰랐어요. 그냥 흔히 남들이 생각하는 국가유공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네. 거기에 별개로 또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이렇게 다친 신분이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기간이나 그런 내용 자체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가만히 이제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 때 진짜 심각할 때 병원 한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병원비를 누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것도 절차 내지 뭐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전쟁터에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 국가가 입증하고 국가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개인이 아픈 거에서 개인이 입증을 하고 개인이 찾아야 되는 지금 사실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2의 천안함, 제3의 천안함 네.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그 후배들도 똑같은 저희와 같은 상황이 처해질 거 뻔합니다. 굉장히 국가적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그나마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 관심을 받으니까 이 정도라도 네. 받고 있는 거지. 군에서 정말 작은 사건 사고를 이렇게 경험하시고 좀 억울하게 다치신 분들은 그렇죠. 아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천안한 장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군 생활 자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네. 부분은 많이 고치. 그래야지 군에 간 거에도 후회를 안 하고 네. 건강할 때는 우리 아들, 다칠 땐 너그 아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처 같은 경우는요, 국가유공자를 모두 지정할 수 없다는 거야.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 그러면 준영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존 장병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모두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천안함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다 아는 큰 사건이고 그 북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구역은 또 이제 NLL 근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가 뭐 어떻게 해명을 하고 법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작은 사건은 본인이 정확하게 기준을 따져서 제출해야 되지만 이거는 네. 국가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부분이 제 생각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거죠. 혹시 자비로 치료비를 지금 어렵게 충당하고 계신 사례도 있습니까? 많이 있죠. 이제 뭐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근데 제 사례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일단 개인 병원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 뭐 보훈병원을 다녀도 되거든요. 네. 근데 보훈병원에 대한 사실 신뢰성이 좀 많이 주위에서 듣던 부분도 있고 예. 외상후 스트레스는 이제 상담이다 보니까 그 병원을 가서도 보면 병원비는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원장 주치의분이 저랑 코드가 안 맞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좀 더 나랑 맞는 주치를 그렇죠.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 병원 쇼핑이라 해서 정신과를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봤거든요. 그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예, 그러면 누구랑 저랑 또 잘 맞는 부분이 뭐 코드가 맞고 뭐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런 선생님을 찾다가 지금 선생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다행히 지금 선생님은 해군 군의관 출신이셔갖고 네, 네. 해군의 이해도가 있으니 이제 제가 말씀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이해도 하시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좀 개개인에 맞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밝아 보이시거든요. 어떨 때 내가 아직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격하게 뭐 강하게 느끼시나요? 그게 예. 갑자기 와요. 이 갑자기 온다는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마음에 들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제 제 몸이 그때로 돌아가고 그렇게 쭉
다시 한번 사건 그 현장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죽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런 고민도 사치고 이런 가족을 꾸리는 것도 이분들한테 진짜로 간절했던 삶인데 꿈이었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죄송함도 많이 들고. 제가 질문 드리는 제가 죄송하네요. 네, 예. 죄송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상처가 심한 어떻게 보면 어저께 같은 그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책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존자들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거. 국가가 입증해주고 이분들이 왜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국가 입증제로 되는 게 저는 제일 바라는 점 중에 하나죠. 인정을. 예, 본인이 지금도 아픈 와중에도 병원을 다니고 그거에 대한 또 필요한 증거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서류도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좀 지친 부분이 많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가 없으니까 서로 물어서 이런 서류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11년이나. 어떤 서류를 또 챙겨서 가야 되는지 그걸 하나 저희들끼리 계속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분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그런 부분 좀 도와주시면 저희는 그게 제일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가장 아픈 질문이라서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긴 11주기, 11년이 오는 동안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 어떤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행사도 물론 뜻이 깊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강조됐다라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걸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항상 이맘때쯤 오면 네. 이 천안함은 정쟁의 대상이 딱 돼버려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 천안함 배 하나를 생각하지. 네. 천안함을 기억을 하는 거는 누구나 국민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권리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뉴스를 뭐 이런 인터넷상의 뉴스를 보면 다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런 또 언론 보도 그런 정치인들 행동을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진심으로 천안함 46명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뉴스에 이름이 나와서 유리한지. 그렇게 끌고 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도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그냥 초당적인 문제고 네네. 누구나 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때 되면 뭐 조금 더 어떤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액션도 취하고 어저께도 또 국민의힘당에서 저희 대전 현충원에 네네. 오신 걸 봤는데 너무 너무 개인적으로 화가 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참전이 아니라 우리 생존자 유족분들이 갔을 때 그 주위에 언론사들이 그렇게 그닥 없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현충원에 방문하니까 언론사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언론의 문제이기도 해요. 너무 언론이 정치인 쪽으로만 바라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해가지고 네네. 배려를 해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보고서 우리가 정치인보다 못한 게 뭐지? 이분들은 그래봤자 선출직이고 우리가 뽑아준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예. 언론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제 개인적인 기억이 저도 이제 그 뉴스 앵커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천안함 사건이었고 제가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몇 년 지나고 제가 준영 씨를 처음 만났던 게 같은 방송국 앞에서 음모론에 항의하시면서 1인 시위를 했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조금 더 카메라 앞에 나설 만큼 용기가 생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지셨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천안함 생존 장병을 대표해서 전준영 씨와 함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